세상에 좀 각지게 네모나게 태어난 우리들이 그런 삶이나마 되게 재밌게 표현될 가치가 있고 좀 더 가시화될 권리가 있고 용기와 위로를 드리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ADHD의 슬픔을 쓴 정지음이라고 합니다. 2016년에 성인 ADHD 진단을 받고 지금 6년째 치료 중인 중견 ADHD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저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항상 제 인생은 뭔가 그렇게 우당탕탕 운 안 좋게 펼쳐졌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기본값으로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잘 안 다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갈 수 있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돈을 저축할 수 있고 뭔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고 학창시절 내내 가만히 못 있고 항상 다치고 멍하고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게 복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정신과에 갔던 이유는 흡연 문제가 있어서 금연약을 타러 가고 싶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금연약은 없다. 그리고 담배 피우는 행동을 왜 멈추고 싶은데도 멈추지 못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라고 하셔서 그때 충동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ADHD가 그냥 아무 것에나 전부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집중을 조절을 하지 못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심하게 과몰입을 하고 어떨 때는 아예 집중을 못하는 거라서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멈추지 못하는 질환이거든요. 정신과에 가기 전에는 ADHD라는 말을 모르고 살아가지고 제가 ADHD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이제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ADHD 진단을 받았을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정상성이라는 어떤 절벽에서 굴러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인이 뇌 구조 전전두엽 이상에 있다 보니까 약으로는 이제 교정을 하는 거고 완치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 정상에서 추락을 했는데 다시는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남들보다 내가 모자라고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눈물 나는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회피면서도 좀 징벌적인 느낌으로 술이랑 연애 같은 거에 굉장히 의존을 했고 그렇게 인생의 암흑기를 조금 보냈었죠. 성인 ADHD로 살아가기. 그 암흑기라고 불린 시간을 보내면서 당연히 상당히 우울한 나날을 보냈는데 사실 우울함에도 그리 집중을 할 수는 없어요. 슬퍼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전환되고 우울한 이유도 그걸 깊게 파고든다기보다는 항상 새롭게 우울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농담이랑 유머를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집착했거든요. 제가 이제 슬퍼서 좀 울 때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염전이 터졌다 이런 식으로 좌절을 해서 땅을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제 왼발이랑 오른발을 보면서 너희들 중에 저번에 개똥 밟은 친구 누구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좀 다르게 생각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의 완벽도를 계속 재고 등수를 붙여서 저 사람은 나보다 대단하고 저 사람 나보다 못하고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세상이 거대한 토마토 바구니구나. 나는 짭짜리 토마토고 저 사람은 방울토마토고 뭐 이분은 스테비아 토마토고 이분 대추 토마토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터진 토마토. 터진 토마토 녀석.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우울감도 좀 거리감이 생기고 아주 조금의 미소나마 지으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ADHD에 항복하고 질환의 파편으로 존재하는 모든 나를 인정하기로 했다. ADHD와 나는 원심분리기에 돌려도 분리되지 않으니 차라리 공존을 택한 것이다. 젊은 ADHD의 슬픔 중에서 질병과 공존하게 되는 순간 같은 게 생각보다 운명적으로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도 좀 ADHD적으로 왔는데 제가 옛날에 ADHD를 알고 굉장히 힘들던 시절에 그거에 대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계량종 있잖아요. 샤인머스켓이나 파란 장미나 슈퍼 옥수수 같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도 유전적 결함이 있다면 뭐 어떻게 잘 손보면 뭔가 슈퍼 계량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제가 아닌 사람처럼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원하는 모든 것을 이제 원하지 않고 말하고 싶은 거에 항상 반대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는데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고쳐지지 않고 그렇게 고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할 땐 되지 않았는데 될 대로 되려 하니까 어떻게든 굴러가는 걸 보고 아 그냥 내 삶은 항상 이런 식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항상 이런 식인데 그 이런 식을 내가 예측을 하지 못할 것이다. 뭔가 그 통제하고 싶다는 어떤 욕구를 내려놓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그때부터 공존이 시작됐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필요했던 일 같아요. 근데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 기간을 시간 낭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흐른 지금은 살면서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중한 시간이 있고 소중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어야 그 시간들의 가치가 이제 서로 맞물리면서 지금도 의미가 생긴다? 그런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젊은 ADHD와 글쓰기. 처음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어느 날부터 점점 스마트폰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일일 스크린 타임이 거의 12시간을 넘어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스마트폰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저의 과몰입이 이제 또 스마트폰으로 가게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실제로 생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글을 쓰게 됐어요. 그때 눈에 띈 그 저작 툴이 브런치였고 마침 거기서 이제 제8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라는 공모전을 하고 있었어요. 당선을 욕심낸다기보다 그냥 3주 후에 뭔가 마감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최대한 많이 써보자고 해서 뽑아낸 게 젊은 ADHD의 슬픈 초고였고 그게 당선이 되면서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됐죠. 글쓰기는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화해랑 자기 고백의 의미가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나는 나의 첫 번째 독자고 나는 나의 첫 번째 작가고 제 얘기를 쓰다 보면 어느새 되게 저절로 자기와의 대화가 되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싸움일 때도 있고 화해일 때도 있지만 그런 소통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ADHD의 슬픔 처음 브런치에 연재할 때는 자기 고백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는데 출판물로 엮이면서는 다른 독자님들 생각을 많이 했어요. ADHD라는 진단명을 발견하고 굉장히 외로운 마음이 들었을 때 누군가 먼저 그런 혼란을 겪고 지나갔음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좀 각지게 네모나게 태어난 우리들이 그런 삶이나마 되게 재밌게 표현될 가치가 있고 좀 더 가시화될 권리가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용기와 위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질환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설명하고 해결법을 드린다 이런 책은 아니지만 질환자들끼리 가질 수 있는 유대감이나 가치감이나 우정 같은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동의보감 같은 게 되길 바란다기보다는 정말 책장에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언럭키 스타트업이라고 브런치에 조금 연재가 돼 있는 글을 책으로 엮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순을 출판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 글을 훌륭하게 완성해서 회사원 이야기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청소년 소설도 해보고 싶고 시를 써보고 싶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작사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앞으로도 재밌는 글 쓰면서 많은 웃음을 드리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마무시키며 둥그러지기를. 젊은 ADHD의 슬픔. 프롤로그에서. 제가 오늘은 과거에 저에게 편지를 한 통 써왔는데요. 이 편지 낭독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안녕, 과거의 나야. 일단 사는 내내 너무 멍청이 취급해서 미안해. 사람들이 모질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앞장서서 동조한 것이 가장 미안하다. 나는 나인데 너무 남처럼 굴어왔던 것 같아. 남들은 자기 생각만 하고 나도 남 생각만 하니까 내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외로웠던 것 같아. 근데 나 사실 내가 똑똑하다는 증거를 딱히 찾지는 못했어. 어쩌면 과거의 나랑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랑 미래의 나까지 정말 통째로 바보인 건가 생각해. 근데 이제는 내가 혹시나 똑똑할지 남들에 비해 몇 등일지 생각하는 자체가 완전 지루해. 어차피 내가 바보라고 하더라도
난 천재가 되는 것보단 사람들과 둘러앉아 노는 것에 관심이 있어. 어차피 우리 엄마가 재밌게 사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난 재미를 잃지 않으려고 늘 유머에 대해 생각해. 계속 웃는 게 한 번도 울지 않는 비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 예전에는 과거는 고정불변이고 현재와 미래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끝인 타임라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동그란 시계 같다고 생각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시계 속의 초침, 분침, 시침 같아. 각자의 속도로 계속 돌면서 마주치고 지나치고 겹치면서 비로소 인생이 흐르는 것 같네. 어쨌든 과거의 나야, 네가 여러 가지 수모를 버텨주어서 내가 지금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으로 컸다. 고마워, 너 덕분이야. 그리고 난 아직 다 안 컸으니까 나를 잘 지켜보렴. 안녕. 딥, 정지음 작가가 전하는 더 깊은 위로는 젊은 ADHD의 슬픔에서 만나보세요. 도서명 젊은 ADHD의 슬픔. 저자 정지음. 출판사 민음사.